또 다른 그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법원 관계자들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 사회부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임박했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좀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남상부 부장님. 네, 그리고 홍현호 기자님 오셨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순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그동안 11차례 변론을 통해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6명의 정인 신문을 통해서 12.3 비상경협 사태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현재는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고 재판관 폐인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론 과정에서 제기됐던 핵심 쟁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경험 국무회의 절차성 부당성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입장이 엇갈렸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진술을 했나요? 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모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이와 관련된 증언을 했는데요. 다만 두 사람의 증언은 많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헌재에 출석한 건 이 전 장관인데요.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비상계엄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에 모인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고 했다면서 비상계엄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11명이 모였을 때 자신들이 모인 이유가 비상계엄 선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회의록이 없고 부서가 없다는 이런 절차적 흠결이 지적되자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을 하지 못했고 또 계엄 이후 소위 말하는 내란 프레임이 제기돼서 사정이 혼란한 탓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20일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대비되는 증언을 했는데요.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본회의, 국정조사 그리고 검찰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해왔습니다. 탄핵심판에서도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가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고 말했고요. 또 국무위원 모두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따로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전했고 이런 진술도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상민 장관은 사실상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좀 증언을 한 반면에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를 좀 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했어요. 결국에 이 부분을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이제 헌재가 판단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지 관심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상민 장관 빼고는 한덕수 총리 등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 안건 설명도 없었고 회의도 없었고 서명도 없었고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현재 판단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윤 대통령도 최후 진술에서 얘기했죠.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고 이게 국무회의인지를 알고 왔지 그럼 그 시간에 왜 모였겠냐 이런 입장을 얘기도 했는데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정치인 체포조사 명단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 이를 두고 홍 전 차장과 윤 대통령 측에서 진술 신빙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헌재 탄핵 심판에 유일하게 증인으로 2번 출석한 인물인데요. 네, 2번 불려 나왔죠. 네네. 네. 이건 말씀하신 그 체포조 명단이 탄핵 심판의 정말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양측이 이를 두고 진술 신빙성에 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펼쳤는데요. 일단 홍 전 차장은 헌재에 첫 번째 출석했을 당시 비상계엄 당일 밤에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문제가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들었고, 이를 들은 뒤 보좌관에게 정서를 즉 다시 쓰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언인데요.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즉각적으로 이것이 탄핵 공작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5일 경질된 이후에 메모가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에게 넘어갔고 이후에 폭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도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위치 추적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그런 걸 모를 리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윤 대통령 측이 이제 홍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헌재 탄핵 심판에 2번째로 출석을 하게 됐는데요. 이 2번째 출석에서 홍 전 차장이 앞선 진술의 혼선을 좀 인정하고 번복을 했습니다. 일단 홍 전 차장은 자신이 메모를 적은 것이 관저 앞에 있는 공관 공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을 다시 고증해 보니 여 전 사령관이 처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것이 자신이 공터에 있었던 밤 10시 58분이었고 이를 받아 적은 것은 사무실이었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그 여러 버전의 메모, 즉 메모를 여러 차례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4가지 버전이 있다고 네네. 했죠. 통화하면서 쓴 것이 1차 메모, 그리고 보좌관에게 이를 정서시킨 것이 2차 메모, 그리고 다음 날 4일 오후 4시에 보좌관에게 내용을 복기시킨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3차 메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2번째 메모는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국정원 CCTV와 비교하니 말이 다르다. 메모를 믿을 수 없다고 했고 변호인단에서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목적이 뭐냐? 원본 메모는 왜 폐기했냐? 보좌관이 현대고를 졸업한 한동훈 당시 대표의 친구는 아니냐 등의 질문 공세를 펼치면서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꼭 쪽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경고성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다 이렇게 비상계엄의 그 강도를 좀 쉽게 좀 낮게 보는 반면에 이 국회 측에서는 아니다 이건 굉장히 길게 끌고 가려고 했던 사실 국회를 정지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들고 나온 게 바로 이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명단 봐라 이렇게 체포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체가 어떻게 좀 판단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덧붙이면 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말한 사람은 유일하게 홍 전 차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시를 받아서 메모를 했다는 거고. 근데 이 메모와 쪽지와 관련해 명단에 체포 명단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일치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는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한테도 불러주고 홍 전 네. 차장에도 불러줬는데 딱 유일하게 같은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불러준 명단이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가 일체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신빙성도 있다고 야당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그 논리가 진술 좀 시기나 장소가 바뀐 거와는 별개의 문제가 또 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비상입법기구와 언론사 단전 단수 쪽지와 관련해 가지고 윤 대통령과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설명이 다른데 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나 언론사 단전 단수 쪽지 또는 지시는 윤 대통령의 지시나 또는 윤 대통령이 작성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았는데요.
다만 이 전 장관이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답한 내용은 다소 애매한 면이 있긴 합니다. 이 전 장관은 일단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의 단전 단수 조치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런 지시를 대통령에게서 받은 것은 아니고 또 메모를 직접 건네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적혀있는 메모를 윤 대통령의 책상 위에 있는 걸 멀리서 봤다고 말하긴 했는데요. 거기서 본인이 단전 단수와 같은 표현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장관은 나아가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이 내용들을 전달 또는 지시한 적이 있느냐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소방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통화 내용 자체가 메모 내용이 기억이 나서 걱정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쪽지의 경우 정부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 예산을 차단하자 등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데요. 이 쪽지는 어떻게 보면 계엄을 통해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러한 쪽지를 받았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쪽지의 존재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며 부인을 했고요. 직접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다고 직접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김용현 장관이 뭐 그 어떤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 뭐 이렇게 진술하기도 됐는데 이게 과연 그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좀 장기 동안 좀 뭐 통제하면서 다른 형태의 비상입법기구를 가동하려고 했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임시적인 어떤 조치에 불과한 건지 이걸 또 판가름하는 게 이번 탄핵 심판의 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엄군의 선관위 정한 목적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윤 대통령 측과 김종빈 선관위 사무총장 입장이 좀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백종욱 전 국방부 국가정보원 3차장도 선관위가 보안에 취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네.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입장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윤 대통령 측은 일단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시를 했고요. 계엄 선포 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국정원이 먼저 선관위에 보안 점검을 요청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또 변론에서는 직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 투입을 지시했으며 이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종 의견 진술에서도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가짜 투표지 등 선거 부정의 증거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이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문제로 지적된 보안 시스템도 국정원의 컨설팅을 받아 상당 부분 개선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제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을 담당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점검 결과 선관위 시스템에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고는 했습니다. 보안을 위해 분리해야 하는 인터넷과 내부 업무망 그리고 선거망에 접점이 있어서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보안상의 취약점을 발견했다는 건데요. 다만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와 연결된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서 외부 침투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 변론에서 계엄 예상 기간과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하면서 반대되는 진술을 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엄 예상 기간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직접 한 발언들이 다소 모순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오랜 기간 계속될 것으로 계획했는지는 계엄의 목적을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가장 처음 1월 14일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같은 달 23일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해서는 당시 화제가 됐던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한 번도 인원이라는 말은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술을 이어가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 인원을 통제하려 했다 등 인원이란 단어를 거듭 사용했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 영상도 막 나왔죠. 네네. 인원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표현이. 네. 인원이란 말을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기록하던 기자들이 당황스러움에 헛웃음을 짓기도 했고요. 네. 이후에 또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앞선 진술과 대비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도중에 저희가 또 뉴스 속보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 또 다른 그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내란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이 재판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이 청구를 했는데 구속 취소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서 잠시 후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될 것 같은데 저희 속보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법원이 얘기한 것이 구속 기간은 일수가 아니라 이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는 좀 더 나와봐야 알겠는데 어떻게? 저 주장은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건데 계속 그 일수로 검찰에서 해서 구속 기간을 정했는데 네. 그게 아니다. 시간으로 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구속 상태가 잘못된 거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거를 아마 법원이 인용을 한 거 같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이거와 상관없이 네. 구속 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구속 적부심 이런 걸 청구하면서 약간 좀 중간에 딜레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윤 대통령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부당한 그 구속 상태에 있다라고 어필을 했는데 법원이 이거를 좀 받아들였군요. 이거 언제 풀려나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이날 즉각적으로 구치소에서 석방이 되게 되고요. 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 그리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별개라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법원 관계자들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사실 탄핵 심판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풀려나게 된 동기가 일수하고 시간의 문제였기 그렇죠. 때문에 헌재 재판은 헌법 가치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에서 풀려난 거와는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에는 그래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주지는 아니다.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형사재판에는 좀 그럴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 검찰이나 이 공수처에서 좀 무리하게 구속을 해서 구속해서 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있을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졌기 예, 때문에 그럴 수 이게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에는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은 그 탄핵 심판 이미 다 변론이 끝났고 그렇죠. 이제 헌재 시간만 남은 상황인데 여기는 그래도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아직 선고 기일이 좀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떤 쟁점을 가지고 헌재가 판단할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